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의 이원주입니다. 오늘은 미국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팀의 손상무 박사님 만나 뵙고 제임스 웹의 성과와 망원경이 내온 결과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상모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운영팀에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던 일반인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했는데 성과들은 일단 뭐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학적인 성과로 치자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자료를 이용해서 1,500개 이상의 논문이 이제 출판이 됐고요. 아주 아름다운 사진들도 많이 이제 촬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교과서를 바꿀 만한 그런 과학적인 업적들, 앞으로도 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해석할 수 있을지도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이 깊다라고 생각하시는 연구 결과 같은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초기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은하들 그리고 별들을 많이 관측하게 되었는데요. 우주가 아주 어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은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밝고 더 이렇게 많은 별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그런 은하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해석이 이제 분분한 그 가운데 있는데 비슷한 논문들이 몇 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논문들이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외부 행성의 대기를 갖다 관측하는 그런 논문이라든지 또 별 탄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논문들 다방면에 걸쳐서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습니다. 허블과 좀 이 관측 방식이 좀 다르다, 제임스 웹은. 먼저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되게 된 그런 목적이 일단 다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우주의 망원경을 띄워서 아주 선명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게 가장 첫 목표였기 때문에 가시광선,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과 또 자외선을 갖다가 주로 촬영하게 돼 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적외선을 주로 이제 관측하는 망원경입니다. 우주의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 즉 우주 초기의 은하들을 갖다 관측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은하들을 잘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차이점은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지구 주변 궤도를 돌고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구에서 달 사이에 한 4배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지구랑 같이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진이 찍히게 된 것도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의 이게 특징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들이 별들이 더 많이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망원경 자체의 성능, 그러니까 거울이 훨씬 크고 또 광학적인 성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과시광선과 적외선을 촬영하는 허블 우주망원경, 그리고 또 적외선을 주로 촬영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즉 적외선에서는 이 파장이 길게 되면은 우주에 먼지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파장이 긴 빛은 이제 잘 투과를 해요. 그래서 적외선으로 촬영하면은 그 먼지 안쪽에 그런 별들까지 더 자세하게 잘 보이게 되고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처럼 파장이 짧은 빛은 그 먼지를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깜깜하게 그 안에 있는 별빛이 스며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둡게 보이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두 망원경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연구를 할 때 어떤 그 연구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파장의 빛을 갖다 관측하는지도 이제 달라지거든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필요한 그런 연구들이 따로 있고요. 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필요한 연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쓰면 더 좋은 연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망원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것, 알려고 하는 것이 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처음에. 일반인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첫 번째, 우리 우주 초기에 그런 은하들을 갖다 관측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우주가 어디로부터 태어났고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 넓은 우주에 우리 인간들, 우리 인류는 이제 혼자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주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궁금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궁금증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 중에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미
멋있고 뭐 아름답고 한 결과물은 뭐라고 하나 꼽아주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너무 좋은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냥 천체 사진이 아니라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L1527 그 암흑성운 내 원시별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원시성이 태어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제트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주황색 빛을 띠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파란색 빛을 띠는 정말 그 별이 태어날 때 그 광경을 갖다가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포착을 해가지고 그 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도 그렇게 굉장한 에너지를 갖다가 뿜어내는 것, 그 자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명을 받았고요. 또, 사진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도 이게 수명이 있다고. 수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태양에서도 이제 그 바람은 아니지만 입자들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이 망원경 자체가 밖으로 자꾸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제자리로 자꾸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료를 그럼 분사하게 되는데 분사를 시켜가지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또 밀려나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그 연료의 양이 다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계속 궤도 바깥으로 밀려나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우주의 그 미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제 그 수명은 그러면 그 연료의 양이 다 떨어지면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더 개발이 되고 또 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사항도 있고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제 25년 전 그 내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생각했던 수명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난 거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10년 정도를 보고 10년을 목표로 이제 했는데 원래 지금 현재 돌고 있는 그 제1라그랑주 점이라고 하는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갖다 가면서 다행히 예상보다 그때 연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아끼게 돼가지고 10년에서 좀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허블도 이미 30년 넘게 이제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 뭐. 그럼 제임스 네. 웹도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대를 좀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명확하게 그 연료의 양으로 남은 양으로 계산한 게 바로 그 수명이기 때문에 그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그 5년이나 넘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원래 허블 우주망원경도 초기에 이제 10년 정도를 예상했어요. 지구 주변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5번이나 올라가 가지고 태양 전지판도 교체를 하고 장비들도 교체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 수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아쉽게도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런 곳에 가서 인간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기술은 없고요. 미래에는 혹시 뭐 20년, 30년 지나가지고 로봇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 개발시켜가지고 뭐 연료나 이런 걸 갖다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은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은 일단은 계획은 없고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배 망원경이 또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27년에 발사 예정인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입니다. 줄여서 로만 우주망원경 이렇게 부르는데 목적이 좀 다르긴 해요. 그 비슷한 적외선을 갖다 관측하는 건 맞는데 그 로만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넓은 곳을 갖다가 좀 얕게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이에요. 그 거울 크기가 2.4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망원경도 이제 그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발사를 해서 관측하게 될 계획이고 과학 운영을 갖다가 저희 그 연구원에서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뭐 다른 망원경들도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망원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2040년에 발사될 계획인 망원경이 하나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거울 정도 크기 또는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진 망원경일 것이고 주요 목적은 그 대기에서 뚫고 오는 빛을 갖다가 관측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그 환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행성들이 실제 어떤 뭐 색깔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갖다가 관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가진 기술로는 또 불가능하고 앞으로 개발될 기술들이 점점 축적이 돼가지고 2040년 이후에나 아마 발사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제임스 웹 팀은 좀 어떤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지만 연구원의 주요 그 운영 목적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천문학자들한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기대했던 것보다도 성능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연구를 정말 신나게 할 수 있고 내가 했던 그런 성과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그런 또 연구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보람이 크죠. 유일한 한국인 연구원이시잖아요. 다른 한국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임스 웹 아, 우주망원경 운영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는 예, 맞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제 유일하게 이 팀에 있으면서 든 생각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국말로 이제 한국 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은 그 내부의 그 운영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위기와 또 그 소식을 갖다가 빠르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본 우주가의 모습이 공개된 지 이제 2년이 되었는데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저희 운영팀 내부에서는 아직 2년밖에 안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10년, 20년 동안 이제 수많은 그 연구 결과들 또 사진들이 많이 축적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사실 멀긴 합니다. 또 앞으로 또 어떤 우주의 모습이 공개될까 또 그런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 많은 기간이 남은 만큼 지금까지 쌓였던 그런 그 사진들도 많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기다려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여줄 우주의 모습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니까 잔뜩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상모 박사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손상모 박사님께서 들려주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좀 보시면서 좀 더 내가 우주에 와 있는 것처럼 체험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제임스 웹 2년간의 여정을 저희가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만들어서 구현을 해놨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우주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광활하고 깊은 곳인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이원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